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IBK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전체 문항 분석입니다. 네, 부제 3번 문항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 즉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준호플로를 믿고 자소서 합격은 어떻게 간다? 더블로 가셔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만들었는데요. 이 IBK 기업은행 인턴. 네, 무조건 네, 금융을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네, 시내 직장인 IBK 기업은행 같은 곳을 가려면 꼭 이런 인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작성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결국 자소서 합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면접을 갔을 때 적절하게 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 작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작성 전에부터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스토리와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소서에도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뽑아낸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에너지를 들여라 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IBK 기업은행이 정말 이 자소서 문항을 낸 거 보니까 자소서를 진짜로 읽어보겠구나. 어렵게 냈다. 제가 봐도 뭐 이렇게까지 문항을 냈냐. 취업 준비생분들 너무 힘들겠다. 이 준호플로가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면 3번 뭐 이제 뒤에 제가 4번도 있는데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내재 의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타 시중은행 대비 IBK 기업은행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 게 뭐다? 나의 지원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IBK 기업은행만 가지고 있는 점, 제가 이전에 만났던 이제 IBK 기업은행 관련 강의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스로가 뭐 이런 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이제 IT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행 가는 것은 제가 매일 집 주변에 있는 시중은행 네 군데에만 습관적으로만 가도 내 스스로가 직접 가서 눈으로 가서 봤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만 가지고 있는 타 시중은행과 다른 차이점을 내 스스로가 직접 느낄 수가 있는 거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준비해왔던 분들이 이런 문항에서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뭐 그걸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잘 찾아내시겠지만, 없더라도, 제가 이전에 만든 강의들이라든지, 자기가 스스로가 은행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IBK 기업은행은, 뭐, 우산, 뭐 이런 거 뭐 이전에 뭐 IBK 기업은행 뭐 했었던, 뭐 뚜렷한 그런 지원 사업들, 뭐 이런 게 뻔한 단어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 IBK 기업은행이 차이점이거나 실제로 최근 들어서 최근입니다. 최근 IBK 기업은행이 최근 6개월이나 3개월간 어떤 주력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업들, 뭐 금융 투자들,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실제 그 투자 관련돼서 해왔던 들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보다 보니까 그걸 한 단어의 키워드, 이런 쪽의 투자 활동을 좀 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제 눈에 얘기했지만 IBK 기업은행은 뭐 당연히 국책은행이고 관련돼서 네, 실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여력이 타 시중은행보다는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문화산업이나 실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타 시중은행들은 생각보다 이런 뭐 이제 예를 들면 영화 산업이나 이런 거에 생각보다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 심사 프로세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지만 IBK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그리고 나라에서 그 관련된 자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점 때문에 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나름의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제가 말했던 그 집 주변에 지점을 여러 군데 갔을 때 자기 스스로 느낀 점, 이거를 써라.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집 주변에 시중은행 지점 네 군데를 가서 타 시중은행 대비 IBK 기업은행이 가진 점을 내 스스로가 느낀 점을 쓰는 게 오히려 정답에 근접하다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인턴 업무에 부합한 사람인 이유, 결국에는 여기에 내재 의도는 이거다. 배표치세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 이것은 즉 먼저 질문하고 물어봤던 적극성 있는 스토리다. 자, 제가 지금 급하게 만드느라고 좀 단어가 다른데요.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결국 여기서의 인턴 업무에 부합한 사람인 이유,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써주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태까지 20살 이후에 했었던 뭐 교수님이나 뭐 수업 듣던 강의에서 뭐 강사 선생님한테 집요하게 질문했던 거, 이런 거 말고 조직 생활에서 알바 이상의 기억에 남는 알바, 뭐 인턴, 계약직, 파견직, 그리고 정규직이라든지 관련돼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 돈을 받고 일했던 곳에서든 일을 하면서 나는 뭐 대부분 알바를 쓰셔도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데, 나의 태도는 뭐였다? 엄청나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였다. 먼저가 중요하다. 먼저. 자, 저 중요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 직무에 대해서 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업무를 배워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네, 이 내용으로 상세하게 돼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자세와 금융 역량입니다. 자, 이거 750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너가 그런 인턴 업무에 부합한 사람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역량이 기본적인 인턴이 가져야 되는 역량. 인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량이 있냐? 그래서 너의 경험은 척박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일을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하게끔 생각이 들도록 집요하게 질문해서 그 업무를 빠르게 배웠던 경험. 예. 실제로 다른 같이 들어온 동료에 비해서 내가 한두 달이나 뭐 세 달 더 일을 빨리 배웠던 경험이면 좋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앞에 원인 근거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이렇게 집요한 태도, 질문, 자, 이런 게 경험, 스토리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한 300자 이내로, 300자 이내로 써주시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금융 역량이다. 자, 금융회사에서 일을 할 거면 결국에는 금융 관련된 전공 과목이 A, 뭐 경제나 뭐 금융 관련된 과목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스터디, 그리고 세미나, 그러니까 뭔가 경제든 금융으로 연결된 모든 경험들은 다 엮어서 여기다가 어떤 스터디에서 했었고, 어떤 스터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세미나도 참석했고, 제가 말하는 뭐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에서 하는 교육 세미나, 뭐 금융 관련된 그런 교육들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뭐 삼성생명에서 했던 내가 SFP 뭐 이런 거 다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관련돼서 뭐 신용분석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회계 자격증이라든지 되게 간단한 자격증이어도 뭐 매태도 됩니다. 매태.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 준비해온 이력과 성과 결과물을 나열식으로 설득해 주고 자, 이 구조가 됐을 때 따라서 입행 후 어떤 인턴이 되겠다.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이 구조로만으로도 이미 이 전체적인 합격 이 자소서 평가에서 합격선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4번. 본인이 이뤘던 성과 중 단독으로 이룬 성과에 대한 사례와 협동해서 이룬 성과. 자, 이 문항. 여러분 다 모두 멘붕에 빠졌을 텐데요. 자, 이 문항의 핵심은 내재 의도는 이겁니다. 자, 협동을 통한 성공 과정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원자인가? 진짜 협동으로 성과를 냈던 사람 맞아?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 간의 관계를 술이나 단수 조력자, 희생 정신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내가 담당했던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다. 여러분들, 결국 팀 프로젝트에서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자 팀원들 모두가 중요한데 다시 뒤에서 설명해드리면 팀원 모두가 각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었고 이런 부분이 어떤 성과물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발표치세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그래서 나는 당시 프로젝트 구성 모두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자, 이거는 뭘 말하냐. 자, 여러분들 무슨 전문가가 되란 말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나 더 알려고 노력하거나 동료의 업무까지 이해하려는 하는 팀원들이 있는 조직. 이 조직들 팀원 구성이 그렇게 돼야지만 협동 프로젝트가 성공함을 깨달았다. 자, 한두 명의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때 했던 프로젝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했던 프로젝트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4명이면 3명, 자, 5명이면 4명, 3명, 3명 이상, 뭐 10명이면 7명 이상, 6명 이상의 이런 정도의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조직에서 결과물을 냈었던 경험,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그냥 했었던 뭐 프로젝트나 공모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말한 거는 좀 이상적일 수도 있는 사례인데요. 그래도 이런 거를 이런 스토리였던 것처럼 약간의 MSG를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단독으로 했었던 점에 대비 협동 프로젝트에서 왜 협동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지, 어떤 협동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항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구분하여 설명하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으로 했었던 성공 사례와 협동으로 했었던 성공 사례를 비교 과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협동하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험인 것처럼 그런 관련된 결과물이 있는 그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험인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조는 이런 구조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거는 내재 의도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극복했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은행 외 업종 사업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트랩입니다. 자,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진솔하게 그냥 쓰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자신을 힘들고 고되게 만들었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진짜 해보고 싶었다. 근데 그게 꼭 은행은 아니었고 그냥 진솔하게 쓰면 됩니다. 이건 면접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가장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진솔하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금융 관련돼서 쓰지 말고 직무 관련된 역량을 쓰고 싶은 이제 욕심이 생길 텐데요. 대부분 그렇게 쓰지 말고 진짜로 내가 행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연결만 써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사업은 제외다. 왜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닌 사람을 뽑을 때는 사업을 했던 사람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뭐 유통업이나 이런 백화점 이런 부분에서 상품을 팔아왔던 사람이 그 직무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조직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업은 웬만하면 배제를 하시라. 왜냐면 일하다가 일을 잘해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접근은 불필요하다고 보겠다. 자, 그리고 다음은 5번입니다. 자, 본인이 살아오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경험은 무엇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 조직에서의 상하 관계. 예, 그거를 제대로 네, 상하 관계. 자, 조직이든 알바든 뭐 학교에서의 선후배 관계든 내가 관련돼서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함을 느꼈던 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그런 걸 물어보는 문항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 있다라면 아니면 그 다음 인턴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안에서 이런 내재 의도에 맞는 경험을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조직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를 어떻게 극복했던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부당이라 함은 자신이 엄청 노력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에 비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집요하게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진념으로 성공을 이루어냈던 경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써주고, 그런 노력의 과정도 써주고 그 결과 위에 선배라든지 위에 상급자라든지 내가 그거에 비해서 팀원들이라든지 대부분 팀원들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상하 관계 내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차라리 알바 사장님이라든지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내가 동료들이나 팀 프로젝트 팀원들 간에 같은 급들 사이에서의 보답을 보답 다 성과가 골고루 나눠져서 뭐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적게 보상받았다라는 스토리는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 어떤 직급적인 상황 관계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답이 적었다라는 스토리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냈다. 내가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 오히려 내 스스로 전문성이나 이런 역량이 쌓아졌다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걸 극복해냈다. 결국 내 역량으로 뭐 열정페이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내 역량을 증량화시켰던 거에 대한 만족감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냈다. 뭐 긍정적인 마인드겠죠. 네. 자, 마지막. 제가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좀 늘어지는 것보다 빠른 게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 2번. 이거는 간단합니다. 결국 장점과 장점, 단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짧게 핵심만 서술하면 됩니다. 이 문항은 뭐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단점을 나중에 면접 가서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건데 이거 250자인데 진짜 짧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용으로 나중에 면접 볼 때 유리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그러니까 나랑 같이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이나 내 주변 친구들 여러 명한테 쪽지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일을 했던 일입니다. 같이 프로젝트나 같이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에게 여러 명에게 쪽지를 나누어서 익명으로 장단점을 기술 받아서 쓸 것. 네, 이거 여러 개 통합을 받는. 근데 이거는 차라리 스터디를 하면서 진짜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아닌 이제 좀 약간 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스터디나 이런 그룹 활동을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서로 뭐 같이 이제 인터넷 여기를 쓰면은 서로 이 스터디나 모임을 하면서 너의 장점은 뭐고 너의 단점은 뭐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내고요. 그거랑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장단점 쓰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받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냥 짧게
써주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이 모임 활동 통해서 그런 거 하라고 했냐면, 면접 갔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너는 왜 이게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단점을 왜 이거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제가 이 문항을 쓰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뭐 타인이 나를 보는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나랑 이제 뭐 좀 덜 친한 뭐 주변 지인들이랑 이런 뭐 모임에서 이렇게 익명으로 장단점을 받아봤을 때 뭐 같이 모임하면서 이런 주변 동료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장단점과는 다르게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제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나 느꼈다. 네, 이렇게 면접용 답변을 쓰기 위한 거고 결국 엄청나게 중요한 문항은 그렇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잘 써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말이 좀 빨랐는데요. 제가 지금 네, 아침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 주노플로 믿고 자사학교 더블로 가는 네,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 이제 IBK 인턴 강의 보시고 저는 제가 이제 뭐 금융권에 특화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것들 이런 게 약간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곱씹어서 그 내용이나 제가 언급했던 단어들 이런 걸 곱씹어서 최대한 이 자소서 문항에 그런 느낌을 반영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합격선에 다다르실 겁니다. 네, 꼭 인턴 하셔가지고 또 합격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이상 구독은 목표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